채널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정치권의 이슈를 쏙쏙 뽑아서 총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홍천, 김재원, 최인호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한 굵직하게 두 가지 정도 이슈를 총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내일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있는 날이어서 최종 변론에 담길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지, 또 명태균 게이트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 두 가지 이슈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탄핵 심판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후 진술을 앞두고 대통령이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40분 정도의 최후 진술이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뭐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막판 수정 작업 같은 걸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사실 대통령께서 3차 변론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그 대법정에 나오셔가지고 한 번은 왔다 그냥 갔고, 네. 9차 때는 이제 왔다 갔고 계속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내일 마지막 최후 진술할 때 그동안에 농축됐던 것들 다 모아가지고 재판관을 향해서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국민들을 향한 그런 발언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고, 네. 뭐 40분인지 뭐 1시간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문영배 대행은 시간 제한 없이 말씀하셔도 되겠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뭐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아마 짜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지금 뭐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이건 김재원 전 의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임기 문제, 임기와 관련된 언급이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도 포함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전달이 되고 있다까지는 좀 확인이 되는데, 실제 담길지는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할 것 같으세요? 근데 실제로 그 탄핵 소추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임기 단축 개헌을 한다면 따르겠다고 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점에 대해서 거론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여러 가지 주장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논란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름대로 좀 그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최후 변론이라 하면 그것을 이제 상기시키고 또 국민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지금까지 이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판 과정에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자신의 주장,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어떤 결론을 내리면 뭐 어떤 결과가 있다, 그까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기회이지, 거기에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탄핵을 기각해 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막 조건을 다는 듯한 모습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는가, 저는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이 강합니다. 마치 이제 파면을 면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을 다는 듯한 멘트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저는 그렇게 말씀이셨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최인호 의원 전망은 좀 어떠신가요? 뭐 제가 판단할 때는 탄핵의 불가피성은 대통령도 아마 마음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겠나. 예. 그렇지만 당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네. 대통령이 이제 뭐 헌재에 나와서도 이야기를 했고, 헌재에 오기 전에도 관저에서 12월 10일경에 뭐 국회에서 벌어졌던 야당의 뭐 여러 가지 폭주들 뭐 이런 걸 예를 들면서 뭐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식으로 줄곧 계엄의 불가피성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결국은 계엄을 내렸지만 빨리 끝났지 않냐. 네. 경고선 계엄이다. 또 평화적으로 끝났다. 뭐 그런 점을 뭐 강변하지 않겠나 가지고요. 뭐 그런 점들은 이미 뭐 현재 특히 10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제 정의 채택했던 세 분이 다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예. 뭐 홍장훈도 똑같이 메모는 동일하다는 걸 거듭 강조했고, 특히 조지호 청장이 이제 증언을 안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헌재 재판관이
이 조서는 검찰 조서는 정보로서 인정되는데 그 본인이 변호인 입회 하에서 날인한 거 맞냐 맞다. 그 사실로 인정하냐니까 사실로 인정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엄 전후에서 6번의 통화, 대통령이 직접 조지호 청장에 전화해서 정치인을 체포해라, 국회 봉쇄해라, 뭐 했던 그런 이제 발언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고요. 예. 또 한덕수 총리도 국무회의는 적법한 절차 어겼다, 간담회 같은 그런 국무회의 수준이었다 이렇게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미 뭐 이제 탄핵에 대한 부분은 본인도 그 내심 인정한 속에서 그러나 이제 본인이 탄핵이 기각이 되면 사회 혼란이 있다는데 그것은 아닐 거다. 내가 뭐 다시 복귀하더라도 계엄 내리지 않겠다라든지. 아, 그렇죠. 복귀할 경우 2, 3차 계엄을 뭐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쪽으로도 또 뭐 변호한다든지. 네. 특히 이제 지금 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통상 부분에서 불리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빨리 복귀해서 네. 미국하고 뭐 협상 잘하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은데 물론 뭐 예상이니까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과연 탄핵에서 복귀한 대통령에게 트럼프가 과연 얼마나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지 그건 아주 뭐 만약에 그렇다면 국민들이 그걸 수긍 안 할 것이다. 정상적인 헌정 질서 회복이 빠른 길이다. 대미 그 통상 협상을 위해서라도. 네. 그래서 뭐 얼마나 섭득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그 탄핵이 기각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뭐 임기단축 개헌을 할 것이다. 그거는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는 좀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거예요. 여론적으로. 헌법 재판관들에게 여론에. 여론에. 예. 예. 참, 탄핵 기각 되려고 참 별의별 꼼수를 다 부린다. 뭐 아마 그런 주장이 또 굉장히 좀 있을 겁니다. 아니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예. 저는 그거보다는 어쨌든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 아닙니까? 네. 대통령 취임 선서 때도 헌법을 준수하고 또 국가를 보위한다. 이렇게 손들고 선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탄핵을 둘러싸고 여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때는 원사이드였는데 지금은 거의 반으로 지금 갈라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용이 되건 기각이 되건 나라는 두 쪽이 날 것이다. 예.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저 또한 그 점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헌법의 수호자로서 나는 헌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존중하고 승복할 것이다. 이런 점은 좀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들께도 네. 그렇게 좀 해주시라. 예. 라고 당부를 하고 그 전에 하나 더 필요한 거는 어쨌든 뭐 불가피했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불가피하다고 뭐 말씀을 하실 건데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불안이나 대외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점 등에 대해서 뭐 정말 진정성 어린 좀 사과를 좀 하신 게 좋지 않을까. 실제 네.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계엄 때문에 추가적으로 환율이 한 30원 정도 올랐고 또 연성장률이 0.2% 하락됐다 하는 발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최태원 회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정부가 안 되니까 민간 차원에서 나서가지고 저렇게 미국 가서 방미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갔는데 상무장관 뭐 러트닉이라는 사람은 만나기로 한 약속한 그 직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70년 동맹 관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항의하니까 네. 달랑 30분 만나주면서 10억 불당 패스트 트랙 하나씩 주겠다 뭐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박대를 당하고 온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어쨌든 탄핵과 무관하다고, 계엄과 무관하다고 얘기 못 합니다. 저는 그 후과가 이렇게 오는 것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예.
사실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게 본인의 계엄으로 인해 미치는 경제적인 파장 뭐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과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예. 확실히 명징해야 됩니다. 네. 예. 사과 얘기를 하셨고 조금 전에 조홍천 의원께서 이게 국론이 좀 분열되어 있다. 탄핵 찬반을 두고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실제로 오늘 리얼미터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 가운데 탄핵 찬성이 52%고 탄핵 기각이 45.1% 정도 됩니다. 저 상황에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될 경우에는 45.1% 정도의 국민은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지금 조홍천 의원께서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승복한다. 이제 국민들도 여기에 조금 승복을 해줬으면 하는 메시지가 담겼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김재원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그건 약간 통합의 메시지잖아요. 본인도 승복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 정도는 담길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수없이 네. 그동안에 이런 경고를 했죠. 국민들이 탄핵을 두고는 완전히 양분되어서 다툴 거다.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승복하지 않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 그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국민들 다수가 승복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공정성 예. 그리고 투명성을 갖춰달라고 수없이 우리가 요구를 했죠. 네. 그런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담당한 공수처나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나 또는 헌법재판소나 그 과정에서 제가 법률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여왔거든요. 최근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의 근간이 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내란죄 수사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주된 증거로 지금 네, 증거 기록으로 채택이 그렇게 됐죠.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거조차 불법적인 증거 채택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수사 단계가 시작 단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그리고 그 체포 이후에 기소 이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정상적이었느냐에 대해서 지금 오늘도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영장 쇼핑 문제, 네. 판사 쇼핑 문제는 사실 이것은 불법 행위예요.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반대 의사가 자꾸 높아지고 하는 것이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죠. 처음부터 탄핵 반대 심리가 이만큼 높지 않았거든요.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줄 거다, 판단할 거다 이런 그 인식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제주의 사람들도. 예, 근데, 결과를 기다려보자 뭐 대부분 근데 이런 어느 분위기였죠. 순간부터 이거 부당하다 이렇게 된 것이 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공수처인 것 같고 네. 그리고 판사들이 영장을 발부해 놓고도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서 결국 재판을 못 하잖아요.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이고 거기에서 헌법재판소가 또 가장 어떻게 보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 제안을 하고 또 저는 공판기를 빨리 진행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네. 왜 그렇게 부당하게 보일 만큼 마치 날짜를 정해놓고 막 몰고 가듯이 그렇게 보여지느냐는 거죠. 예. 막 그렇게 안 해도 크게 이 재판이 늘어질 가능성도 별로 없었다고 봐요. 그렇죠. 예. 사실 뭐 그렇게 지금보다 예를 들어 증인신문 한두 번 더 받아주고 뭐 들어보자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한 주 정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예컨대. 예. 이틀씩 했으니까. 예, 근데 왜 이러는지 네. 저는 그것도 의문이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무리하게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가면서도 그것을 부여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도 저는 각종 그 공문서를 통해서 예를 들어 국회의 그 증언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러나. 뭐 이런 모든 것이 결국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이것이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어차피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예.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지금 그에 대해서 이미 계속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수사기관이나 헌법재판소. 그래 이런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승복을 하겠다고 한들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한들 되겠냐고요. 예. 저는 국민들이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아니 이렇게 저는 좀 쪼개진 지금이라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예. 이 점에 대해 스스로 인정을 하면 나아져요. 근데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네. 예, 그리고 그렇죠. 예를 들어 당사자인 그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항의를 하면 그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끌고 가지 말고 그러면 우리 그 점을 충분히 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음 기일에 알려주겠다든지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평의했어요. 뭐 심지어는 무슨 뭐 내 혼자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연구관들이 TF에서 주는 대로 난 한다. 네.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준 점을 부각시키려고 알려준 것 같은데 듣기에 따라서는 무슨 실세 그룹이 따라 있는 것처럼 말해버리고 뒤에서 뭔가 각본을 짜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식으로 오해가. 그런 식으로 막 오해를 하게 만들고 네. 이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네. 과연 승복하겠습니까? 승복 안 할 거라고 봐요. 최인호 의원님 생각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 뭐 생각이 뭐 근본적으로 다르죠. 예. 우선 뭐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늘 했지만 지난 주말에 또 갤럽 여론조사는 전혀 다르고요. 네. 거의 뭐 2배 이상 탄핵 찬성이 2배 가까이 탄핵 찬성이 많이 나왔고.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렇게 허위 발언을 마구 해대면 이게 방송 위반이죠. 갤럽에 대해서 갤럽 네. 조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죠. 저희가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시죠. 60대 34일 거예요. 예, 60대 34. 예.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깝죠. 네. 그러니까 왜 이제 탄핵 심판 예. 기일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들어섰을 때 마지막 최후 진술을 앞둔 그 주말에 그렇게 차이가 벌어졌을까? 그 양 진영은 네. 뭐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는 조기 대선에 있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서로 결집하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잘못이 있어도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탄핵은 잘 모르겠고 조기 대선에서 내가 국민의힘- 탄핵 반대쪽으로 내가 예. 응대를 해줘야 네. 예. 그러면 이제 뭐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와는 다르게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유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전략적인 네. 대선 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예. 그러나 또 중도층이 거의 또 한 30%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중도층이 결과적으로 이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 특히 이제 10차 헌재 변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불러서 그 갔단 말이죠. 예. 근데 대체적으로 뭐 증언은 안 하다가 결정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계엄 그 선포하고 난 뒤에 국회 해제 의결 전에 4번, 해제되고 난 뒤에 2번,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정치인 체포를 닥달했다. 국회의원 체포를 닥달했다. 그거는 국회의 그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는 예.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하는 건 대통령이 지시를 확인해 준 거 아닙니까? 그거는 명백한 탄핵의 사유가 되는 것이죠. 예. 어떠한 경우라도 계엄이라도 네. 소위 말하는 이제 행정과 사법 영역 외에 예. 입법부에 대한 어떠한 군을 투입한다든지 강제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점들이 잠시만요. 예. 그런 점들이 이미 명백해진 상황에서 네. 또 중도층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거는 탄핵이 명백하구나 네. 라고 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부분도 늘어났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제 한 가지는 끊임없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흔들기, 또 법원 흔들기, 또 그 결과적으로 헌법재판 자체를 아주 마구잡이로 연기하려는 그런 그 정치적 의도가 깔린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최근에도 한번 보십시오. 문행배 재판관 보고 국민의힘 의원이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그거는 뭐 아이.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그 부분은 예, 가짜 일단 뉴스에. 사과하고 그러니까 정리한 것 같아요. 사과하면 그렇죠? 그만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거는 것도 이제 헌법재판소의 흔들기다. 예, 현재 하여튼 흔들기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또 중국인 그 헌법재판 전공관들이 된 TF에 하여튼 중국이 외국인이 침투해가지고 하여튼 이런 것이 이제 아니, 그런 식으로 헌법재판소가 정리하겠습니다. 공정성을 좀 의원님, 이제 제대로 정리할게요. 절차적으로 아니, 좀 잘 유지하면 그런 식으로 좋겠는데 그 부분은 뭐 헌법재판소가 약간 아니, 너무 뭐 아니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답답하다는 거죠.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말을 아니, 맺으면 예, 일단 예. 뭐 동문서답으로 계속 한 아니, 가지만 아니. 해주시고, 그러니까 12월 3일 날 그 심야에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선관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언제나 공수처가 왜 공정하게 보이려고 하는 노력을 등한히 하느냐. 저는 뭐 친여도 아니고 친야도 아닙니다.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인데 네, 왜 자꾸 그 거리를 주느냐, 흠잡힐. 그게 자꾸 계속되면 도대체 왜 이렇게 서두르냐. 날짜 정해놓은 것 같네. 왜? 헌재는 또 단심 아닙니까? 이거 뭐 상고, 항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김재원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헌법재판소법에 어긋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 수사재판 중인 그 기록들은 문서 못 받아옵니다. 요거 못하게 돼 있어요. 요거 잠깐만요. 예, 근데, 아니, 얘기 좀 할게요. 그래 했고, 네, 예를 들어, 왜 그 40여 헌법재판관 그 임명하지 않은 거,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뭐, 저 대행이 뭐 증인 내겠습니다. 필요 없다. 다 자르고, 한번 변론기를 딱 잡았다가, 소송에서 가장 기본적인 당사자 적격을 빠져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선고 2시간 전에 재개해가지고, 저 선고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죠. 공수처는요, 그러니까 세 군데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하는데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어요. 왜? 고위공직자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하고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수사할 수 있는데, 네, 인지한 범죄가 뭐냐 하면은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은 헌법 84조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이게 소추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정말 웃기는데, 소추되지 않는다는 거는 수사는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또 이재명 대표는 재판은 못 한대. 뭐 아니, 소추되지 않는다면은 예. 잠깐만요. 수사도 못 하냐. 잠깐만요. 수사권의 형사소추, 수사도 못 하는데, 본인의 형사소추가 다르다. 수사도 못 하는데, 네, 이걸 가지고 자기들 필요에 따라 가지고 수사는 안 되고 재판은 할 수 수사는 할 수 있고 재판은 예. 못 한다. 지금 최 그러니까 의원님 마음이 급해지고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이렇게 100번 양보를 해도 임의 수사를 할 수 있을지언정 강제 수사는 못 하는데 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구속 취소가 저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예. 거기다가 지금 공수처가 김재현 의원 얘기 압수수색 네. 압수수색 영장 그 문제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당한 이후에 그 서부 지원으로 가서 그 영장을 서부 지법으로 가서 영장을 발부받았거든요. 이 문제는 이게 지금 들통이 나는 바람에 대답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압수수색 영장 그다음에 통신 영장을 기각당할 때 기각 사유가 이게 그 수사기관마다 전부 영장을 청구하고 중복적으로 청구하니 수사기관끼리 먼저 그 협의를 해라 이런 내용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공수처는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런데 그 내용이 실제 내용은 도대체 누가 수사권이 있는 거냐 이런 내용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문의를 한 거거든. 사실상 요구를 했잖아요. 네. 당신들은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의 그런 기각 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여부를 확인해 달라니까 그것도 확인도 못 하고 있어요 현재. 네. 저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 이런 것이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네.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러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 내용이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증거로 채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것으로 구속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이 모든 사안이 잘못되어 있는데 예. 설사 그것이 다 저는 뭐 괜찮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뭐 그냥 하자가 치유됐다 치자고요. 근데 아까 그 말씀 최인호 의원님은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는데, 가장 문제가 헌법재판소가 뭐 단심제일 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상대방이 이재명 대표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의 오늘 주제에 좀 충실하고 이재명 좀 조용히 있어 보세요. 예. 좀 조용히 있어 보세요. 네. 이재명 듣고 발언 대표는 기회를 너무 충분히 길잖아요.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길고 짧고 예.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해당되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선거는 3월 중순이나 하순이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탄핵 심판의 결정을 그 판결을 이재명 대표 선거에 맞춰서 그 이전으로 하든 뭐 이재명 대표 재판 일정에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또 받는단 말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가 선거 일정도 없고 또 뭐 교도소 갈 지금 상황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 선고를 하면 그 교도소 갈 그 위험도 피할 수 있다 이래 되니까 헌법재판소가 뭐 특정인을 위해서 지금 저런 재판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또 받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일정 조정이나 이런 걸 투명하게 하라는 요구인데 지금 뭐 거꾸로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이야기 뭐 말도 안 되고, 그러면 아예 각하 판결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또 못하고 있잖아요. 예, 결론을 이런 모든 못 내고. 것이 네. 법률가들이 보면 정상적인 지금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공수처나 헌법재판소의 절차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고, 예. 그러니까 불신을 반발을 할 초래하는 거라는 거지. 기관이다. 제가 뭐 네. 조금 말씀드리면은 뭐 두 분은 법률가시니까 오히려 뭐 조목조목 다 뭐 저보다 더 잘 알 수도 있는데, 예. 이 탄핵 심판하는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힘, 크게 보면 뭐 헌법재판소 흔들고 사법 질서 흔들어서 재판을 최대한 더 늦추고, 또 그래서 뭔가 꼬투리 잡아서 예. 그 어떤 탄핵의 인용이 오더라도 불복하려는 그런 빌드업하는 과정을 쭉 밟아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도 늦춰진 건 또한 가지는, 없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네. 뭐 그런 시도가 이제 됐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성전 이재명입니다. 지금 윤석열 헌법재판 하고 있는 거지, 이재명 대표가 지금 헌법재판 받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재판은 행사재판대로 예. 또 다른 장소에서 따져야지, 모든 것을 기성전 이재명으로 해서 예. 그럼 결과적으로 계엄 자체를 옹호하려는 네. 걸로 가지 않느냐. 그런 식의 이런 태도들이 결국은 중도층들이 네. 국민의힘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은 계엄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 절차 문제를 헌법재판소를 저리 지적하는데 흔들어서. 그게 그렇게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내일 네. 마지막 최후 준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와중에도 예. 왜 이재명 대표 재판을 끌어옵니까? 전혀 상관없잖아요. 아니 지금 그런 그게 아니고 측면에서 예. 지금 제 사람들이 마무리할게요. 재판을 하고 그래서 나면 탄핵 심판을 끝내고 나면 과연 승복할 건가, 얘기를 승복하지 하는 않는 거죠. 사람이 그런 많을 식으로 건가라는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설명을 하는 헌법재판소를 거예요. 그렇게 네. 자꾸 공격을 지금까지 하면 대통령의 네. 말을 다 들어줬잖아요. 그리고 10차 원래 기일은 없던 것을 전부 윤 대통령의 세 사람으로 해서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다 예. 또 했어. 그걸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오히려 말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본인이 실수로 선관위에 군 투입을 김용현에게 지시했다. 이런 거는 본인이 아니, 그건 지금 지금 너무 이거를 말을 많이 주제가 했어. 아니고. 예. 보상을 너무 많이 해줌으로써 생기는 또 지금 이거를 대통령적인 보시는 시각이 부작용이죠. 예, 보시는 시각이 너무 달라서 아니, 그래. 시각은 문제가 그래, 아니고 지금 그거를- 주제가 달라요. 주제가. 네. 아니, 그러니까 내일 그래서 예. 저는 결론이 뭐냐면 대통령은 결론 지금 진정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사과해야 된다. 진정으로 사과해야 아까 된다. 정천 의원께서도 본인의 느닷없는 기업 때문에 국가 경제가 얼마나 힘들고 정치 불안에다가 환율 오르죠. 얼마나 지금 물가가 오르고 민생이 힘듭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다. 예. 계엄은 이래저래 하게 하려 했으나 이거 헌법 위반이다. 솔직히 인정하고 예. 그래서 이제
뉘우치는 본인의 국민들에 대한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예.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다는 식의 7차 변론 때 그래 했지 않습니까? 무슨 아무 일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이때까지 고통받고 있는데 예. 그런 식의 강변을 하고 거짓말로 개변으로 본인의 선관위의 군투입 또 그 국회에 대한 군투입 또 모든 정인들이 그 많고 많은 정인들이 본인이 직접 정치인 심지어 한동훈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체포 그런 지시를 걸 내렸다는 정당화하는 말보다는 술탄이 사과를 해야 일주일 한다.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예. 자, 그런 수많은 그 정치인 체포, 네. 탄핵의 명백한 사유, 예. 이런 것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예. 내일 의원님 좀 말씀 짧게 지금 결론 진행 그런 중이니까. 부분들이 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예. 본인이 그렇게 강변하고 거짓으로 일관한다면은 물론 뭐 탄핵이 인용되겠지만 그것이 행사재판에도 본인한테 네.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점을 저는 명백하게 제가 이재명 알겠습니다. 대표를 지금 잠깐만요. 결론 지어야 예, 되는 예, 시간이니까 예. 결론을 조홍천, 김재현 의원 차례대로 한 분씩 네. 듣고 넘어갈게요. 다음 예. 이슈로. 예. 어쨌거나 사과를 하고 예. 통합을 말씀하신 건 꼭 필요하다. 네. 또 다시 말씀드리고요. 다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왜 얘기하냐는데 아니 지금 국민들은 그걸 전제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나는 저 선거법 항소심 빨리빨리 진행될 거다라고 해놓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하고요. 그 다음에 소추되지 아니하는 대통령을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데 또 자기 자신은 소와 추가 있는데 소는 기소이고 추는 소송 수행이다. 이게 다수설이다. 듣도 보도 뭐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또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공정하냐라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자꾸 하시게 하니까 이게 오히려 불복의 그 밑단을 깔아주는 거다. 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법 절차를 대하는 태도가 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에게 잣대와 대통령에게 잣대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할 말씀이 하시면 다음 예. 또 하죠. 네, 다음 이슈가 또 있으니까 김재원 의원의 결론을 좀 들어볼게요. 저희의 원래 주제는 이거였는데 내일 최후 진술에서 어떤 메시지가 담겨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대통령이 그 헌법재판소 법정에 직접 가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진솔하게 설명을 잘 하고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그 판단을 그 겸하게 수용하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헌재나 또는 수사 과정이 불공정했다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수용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 아니, 그래도 수용하시라고 좀 해야지. 아니 대통령께서 그렇게 아니, 할 거라고. 예. 근데 그래도 사실 정치권에서는 뭐 어떤 결론이 아니, 나든 저는- 수용해달라 메시지를 아니, 좀 그러니까- 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그럼 수용하겠다고 안을 내겠지만 저는 이게 탄핵을 기각하든 인용하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또는 공수처가 전혀 그 국민들이 공정하게 생각할 거다라는 이렇게 해야 좀 공정하게 생각할 거다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노력을 하구나 예. 이렇게 받아들일 거라는 의식이 아예 없고 네. 그냥 그냥 자기들의 이거는 우리들 권한인데 왜 당신들이 떠드냐 하는 식의 그런 막무가내식 진행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수용을 하겠다고 해도 과연 실제 그 국민들이 수용을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당장 내일이니까요. 내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 기일이니까 한번 내용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명태균 게이트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이게 뭐 민주당도 연일 새로운 폭로를 쏟아내는 것 같고 명태균 씨 측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계속 MBC 쪽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새로운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일단 등장한 주장들은 그런 겁니다. 뭐 홍준표 시장과 좀 자주 만났다. 장인보다 더 자주 만났다. 이런 비유를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서는
오 시장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SH 사장을 약속했다 뭐 이런 주장인데 일단 두 시장 같은 경우는 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황당무계한 얘기다. 공상소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뭐 근거가 있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뭐 포렌식이 다 돼가지고 황금폰. 예, 그 관련 자료들이 검찰에 다 가 있고 네. 좀만 있어라 이제 그게 다 나올 나온다. 거다. 뭐 그러고 있으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는 검찰이 알 건데 아마 명태균 씨가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적으로 자기를 자꾸 뭐 협잡꾼, 사기꾼, 뭐 정치 거강꾼 뭐 그래 얘기하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나 그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 네. 라고 하고 싶었던 게 있는 거 아닐까. 두 번째는 네. 검찰이 어쨌든 포렌식하고 자료가 있는데 왜 이걸 갖다 이제 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에 자꾸 외곽을 때려가지고 검찰을 추동하는 네.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다만 하나 좀 의문스러운 거는 이 변호사들이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그 자기 의뢰인한테 이게 도움이 되나? 변론에 도움이 되나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분 제가 설명 좀 굉장히 톤이 높거든요. 남 네. 변호사 말씀하시는 게. 네. 저번에 본인이 김소연 원해서 하는 거 변호사도 아닌가? 좀 그랬는데 아, 그래요? 네, 차례대로 좀 들을게요. 이분이 이게 명태균 씨가 변호사 복이 없는 건지 그러면 계속 일해 해달라고 하는 건지 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게? 아니 이거는 뭐 명태균 씨 본인의 의사가 포함됐다고 보죠. 그렇지 않고야 이래 하겠습니까? 그런데 김소연 변호사는 또 초기에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곧바로 해임이 됐죠. 그래서 네. 이게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 지금 변호인도 약간 정치적으로 좀 아예 뭐 명태균 이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는 없을 텐데 좀 변호사 개인의 어떤 요구 내지 의도도 조금 있겠지만 명태균 이 사람이 그냥 반대한다면 저는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임해야죠. 그럼. 이게 이제 주장이 뭐냐면 결국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검찰은 수사를 하잖아요. 네. 그냥 뭐 지금 이렇게 까십거리나 정치적인 공격 소재를 검찰에서 수사해서 확인해주고 그러진 않거든. 예. 그럼 이게 뭐냐면 결국은 명태균이 주장하는 내용이 제가 보기엔 뭐 정치자금법 위반 정도의 사안이 아니면 별로 걸릴 게 없어요. 장어집에서 만났던 청국장집에서 만났던 그냥 아는 사이라고 해서는 그거 가지고만 문제 삼을 그러니까 수는 뭐 없잖아요. 만났다 뭐 그게 예. 뭐 그리 중요한 내용이냐고요. 네. 그런데 만났다는 것 자체가 만나서 여론조사 관련 이야기를 했고 돈은 누가 낼 건지까지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이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 의뢰를 했는데 돈은 제3자가 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이 주장이라면 이게 가능해요. 예. 근데 자 그러면 그걸로 고소를 해야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수사를 하면 그러면 수사 과정에 결국은 이 제3자 돈을 내준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 홍준표 시장을 위해서 돈을 냈고 그리고 홍 시장으로부터 그 돈을 뭐 받았다든지 안 받더라도 내가 홍 시장을 위해서 또는 오 시장을 위해서 돈을 줬는데 두 분이 알고 있다. 그리고 이익의 귀속처는 두 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데 지금 이야기는 그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도 보면 여론조사를 오 시장한테 줬다는 이야기는 없어. 명태균 씨 이야기는 아직까지. 예. 그리고 뭐 김종인 위원장에게 보고를 했고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하고의 그 카톡 메시지도 공개가 막 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오세훈 시장은 당내 경선에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 근데 명태균이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조작해 주겠다고 했고 비공개 여론조사를 조작해 준들 그때 당시에 당내 경선은 100% 공개 여론조사로 하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죠. 조작을 해서 공개를 해서 이쪽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예.
공표를 해야 여론이 조작이 뭐 될 조작이 텐데. 되든 말든 하는데 예. 그러면 조작해서 비공표를 하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네. 근데 그래서 처음 와서 그런 이야기 하길래 필요 없다 했더니 막 싸우길래 쫓아냈다. 뭐 그런 주장이에요. 하여튼. 그리고 홍 시장과의 관계에서도 홍 시장과의 관계 조금 내용은 다른데 하여튼 뭐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지금 싸울 게 뭐 몇 번 만났다 이럴 게 아니고 자, 돈은 누구한테 받았고 그 돈을 주는 거를 상대방이 알았다. 그리고 이익은 어떻게 귀속이 됐다. 뭐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고를 했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은 뭐 계속 딴 이야기예요. 만났다. 본인이 뭐 장인보다 더 많이 만났다. 예. 뭐 장인을 뭐 열심히 만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뭐 평생 잘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예. 홍준표 시장은 장인어른 잘 안 봤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뭐 그렇죠. 그런 이야기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이게 미심쩍어요. 그리고 저는 명태균 씨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사기거나 거짓말이고 네. 이 사람 자체가 여론조사 조작해주고 돈 받아먹는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좀 악연이신데 뭐 악연까지 뭐 인연이 있어야지 뭐 그냥. 그때 김재원 제가 의원은 뭐 공개 저격한 글도 막 올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랬잖아요. 의미가 있냐고. 예. 사기꾼인데 네. 아니, 그냥 정치판에 왔다 갔다 하는 정치판 브로커 사기꾼이에요. 예. 그리고 네. 가장 뭐 왜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냐면 자기가 좋을 때는 도움을 받았잖아. 네. 돈을 받든 뭐 하든. 그리고 나쁜 짓을 해줬잖아요 자기가. 예. 그래 놓고 수가 털린다고 지금 폭로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예. 가장 나쁜 놈이지. 배신자에다가 나쁜 놈이고. 나쁜 놈이지.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마치 뭐 좋은 이야기 의인처럼 행세하고 공익제보 폭로하고 이런 하는 것처럼. 그거를 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예. 이 저 행위는 네. 아주 그 나쁜 또 제2의 김대엽 사건 민주당이 또 나오니까. 비슷한 또 민주당. 과거에 민주당이 김대엽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네. 똑같은 일이 지금 뭐 반복되고 민주당이 왜 나오냐면 제가 요 말씀만 좀 드리고 최인호 의원께 좀 질문 드릴게요. 오늘 민주당에서 서영교 의원이 새로 또 공개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공개하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이 계속 사진도 공개하고 뭐 여러 가지 오늘은 새로 나온 게 홍준표 전 시장이 무소속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탈당을 해서 홍준표 시장의 복당에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명 다섯 씨의 차례 전화했다. 예, 홍준표의 복당을 위해서 내가 김종인 하루에만 네, 5차례 설득했다. 전화했다. 예. 통화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을 좀 거론을 예, 같이 뭐, 아니 하시는 그 외에도 거예요. 민주당이 박범계 의원이 뭐 황금폰 실물이라 하고 맨날 공개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뭐 그게 예. 그래서 이제 배후 세력이지. 그래 이제 크게 사기꾼 배후 보면 세력이지. 크게 보면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네. 맹태균으로 시작해서 맹태균으로 끝난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맹태균 씨의 영향력이 나는 뭐 맹태균 씨가 의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예. 그러나 그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하다. 그것이 왜 하필 12월 3일 날 대통령이 토요일, 일요일 날 계엄해도 되는데 왜 그날 했느냐. 그랬을 때 굳이 평일 밤에. 네. 왜 맹태균 씨가 그 기소되는 날 그 특검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그 전후에서 집중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알려졌지만 한금폰이 이미 이제 검찰에서 확보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사 상황들이 알려지는 이제 그런 점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대국민에게 담아라 또는 저 기자들한테도 전혀 관련이 없다. 네. 라고 했는데 사실인 걸로 많은 것들이 이제 밝혀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앞두고 본인들의 모든 그 주장들이 거짓말로 탄로나서 결국 탄핵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럴 바에는 그냥 계엄을 내려서 한 방에 그냥 엎어버리자. 라고 해서 그날 계엄 내린 거 아니냐. 지금 무슨 계엄의 어떤 지금부터 무슨 이야기를 그런 하시는 것도 맹태균 씨가 나올 부르는 정도로 건가요? 예.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에도 맹태균 씨는 상당히 직감적 영향이 있다는 거고 또 대선을 앞두고 맹태균 씨가 잔칫날에 대지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 대지가 누구냐? 그래서 요즘 이제 나오는 게 그 남상건 변호사나 맹태균 씨의 변호사들이 나와서 하루가 멀다 하게 맹태균 씨 주장을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안 봤다는데 4번이나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 변호사가 날짜까지 적시해서 다 그 사유까지 배석한 사람까지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과
또 여론조사, 또 조작, 또 공천 개입, 또 김건희 여사와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입건 개입 등등의 의혹들이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크게 보면 맞았다는 거죠. 이번에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과의 그런 그 서로의 그 공방 속에서도 예. 하루가 멀다하게 명태균 씨의 척의 주장들이 사실이라면은 지금 현재도 거짓말로 드러난 것만 해도 좀 이상하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오세훈 시장도 한 번밖에 한 2번 만났다 했습니까? 했는데 실제로는 4번 만났고 예. 또 3자 회동 그 이제 그 여론조사 비용을 본인이 됐다라고 시인한 사람 3,300만 원. 자, 그분은 오세훈 시장은 그분은 자기가 알아서 한 거지 나는 몰랐다고 했는데 만약에 3자가 같은 자리에서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줬는데도 여론조사 결과가 왜 이래? 라고 했다면 그 돈을 댔다는 사람이 네. 그럼 오 시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거는 본인이 몰랐다는 것도 좀 이상하게 거짓으로 판명나지 않겠나라고 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는 자, 확인이 그렇게 돼야 될 되면은, 부분들이죠. 그렇게 예. 되면 대납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이 대선 전국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 데는 오 시장 측에서는 물론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고소까지 이제 한다라고 하지만 예. 만약에 이제 수사가 지금 중앙지검에 배당됐지 않습니까? 네. 이첩을 했는데 예. 아니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다 갖고 있고 포렌식까지 다 끝났는데 이런 유력한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갔을 때 제대로 이제 밝혀지면은 어떠한 타격을 줄지. 예. 그러니까 왜 거짓말로 자꾸 거짓말이 탄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2번 만났는데 왜 4번 만났다. 한 번도 안 만났는데 또 홍준표 시장도 4번 만났다라는 식으로 자꾸 본인들의 해명을 예. 명태균 씨가 정보로서 카톡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자꾸 변호사들이 전하니까 아니 왜 그런 걸 왜 거짓말로 자꾸 하려지? 뭐 이러니까 일단 자꾸 이제 예, 보시기에는 이 거짓말인데 사실이 이게 아닐까라는 식으로 예.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거짓말로 뭐 드러난 게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오 시장도 답답해하는 그러니까요. 부분이 내가 고발까지 그거는 했는데 아직도 예. 검찰에서 조사 날짜가 안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이제 하시고 신속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필요하고 예, 신속한 수사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해야 오 시장도 그걸 바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빨리 이거는 결말이 나야 되고 네.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이 사실대로 안 하면 이거는 좀 명태균 특검이 빨리 돼야죠. 사실 근데 명태균 씨 쪽 주장은 일방 주장과 명태균 씨 녹취도 명태균 씨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명태균 목소리만 담긴 녹취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좀 진실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돼야 양쪽의 주장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명태균 씨의 어떤 주장들, 명태균 게이트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한마디씩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또 역순으로 최인호 의원부터 이렇게 저부터. 할까요? 예. 예. 만약에 명태균 씨 주장이 사실이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제대로 돼서 그것이 어떤 위법 사항이 드러난다면 국민의힘의 앞으로 대선 경선 구도가 결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고 예. 그러면 명태균 게이트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뭐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정도? 대표라든지 예. 전 대표라든지 또 뭐 김문수 장관도 있네요. 김문수 저도 또 있어, 뭐 저도. 김재원 전 그건 출마하시니까 출마는 안 해요. 우리 네. 예 김재원 우리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자 그런 분들이 오히려 유리하다. 그러니까 네. 여론조사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탄핵에 찬성했던 예. 한동훈 대 탄핵에 지금 반대하는 김문수 대결로 그렇게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 명태균 게이트가 예.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이 타격을 준다면 네.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 물론 유승민 의원도 뭐 다 고수로 거론됩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그 지금 명태균이 갖고 있는 무슨 녹취 파일이라는 게 대부분 명태균이가 막 딴 데 떠드는 거거든요. 예. 명태균이 이야기한 내용 대부분이 사실 허풍이거나 거짓말이거나 이런 게 많아요. 그렇다고 보시는군요. 아니 실제로 보면 뭐 요만한 사실이 있으면 그걸 한 100배 부풀려 가지고 떠드는 경우가 많고 그 언론인들한테 이야기한 것 중에도 거의 사실 내지 거짓말로 밝혀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네. 들어 그 예. 민주당이 이제 그 수사하고 관계없이 이걸 하나씩 이제 이 폭로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 민주당은 법적으로는 크게 부담 없이 명태균이란 사기꾼 또 명태균이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판에 가장 나쁜 사람은
자기가 이익을 다 취하고 상대방하고 붙어서 불법 행위까지 해놓고 나중에 와서 만천에 폭로하는 이 저질 인간 있잖아요. 예. 교도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 이용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그 도움 안 되는 이야기만 계속 터뜨려도 법적으로는 명태균이 떠든 거니까 네. 아마 우리는 무슨 책임은 없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민주당이 계속 떠들어서 정치판만 오염시킬 텐데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다만 저는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예정되어 있는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께서 그 부분은 좀 명쾌하게 차라리 해명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 자금 결제 과정 네. 그것이 관계가 없다면 사실 2번 만났네, 3번 만났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금 흐름이 있는 그 자금 흐름 과정에서 본인들이 좀 예, 명쾌하게 무관하다는 점을 그걸 설명하면 정치자금법과 관계 없으면 네. 이 명태균이라는 사기꾼을 만난 게 좀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그 사람이 한두 명 만났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 시장님 준 거는 그런- 그 보좌관이라는 그 최모시죠. 예, 그분이 예.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게 하여튼- 본인들까지 이어지는지. 그러니까 네, 제가 이런 그 게 이야기 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면 좋은데 그 점에 대한 설명이 좀 명쾌하지 못하고 그냥 사기꾼이다 그러고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일단 본인들과는 무관하다는 얘기까지는 나온 것 같은데 그게 그거부터, 조금 예, 정확한 명쾌하게 증거로 좀 나와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예. 안 그래도 참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지금 거대 양당의 이 행태에 대해서 정말 신문이 나고 지긋지긋한데 네. 여기 이제 명태균 씨까지 껴가지고 또 협박성 얘기를 하고 곧 오픈한다. 아니 저부터가 지금 신문이 납니다. 정치 환멸이 더 짙어지죠. 지금은 어쨌든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하지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 관여한 걸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실형을 받아냈죠. 예. 그게 이제 지금 부메랑이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저는 양당 똑같다고 봅니다.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1호 당원이 위에서 꽂아가지고 공천하는 거는 실정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처벌을 받을 수 있겠으나 민주당 역시 제왕적 당 대표가 거짓 학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박용진 의원도 만나고 미안하다 했는데 말 한마디로 그냥 됩니까? 지금 민주당은 정말 공명정대한 공천을 한 것처럼 그래 말씀하시는데 세상 안 그렇다는 거 다 알잖아요. 예. 그냥 좀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네. 더 했으면 더 했지 네. 덜 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개혁신당 저희 이제 마무리해야 그 되는데. 당도 네. 명태균이 또 입만 뻥끗하면 난 몰라요. 골로 간다며요. 난 본 적도 없어. 예, 나한테 왜 어쨌든. 얘기해? 예. 아니 그 당의 대선 주자가 골로 가는 사람이 누구? 이준석 의원도 이준석 사실 의원. 있겠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준석 의원 그러니까 얘기까지 못 짚었네요. 아유 예. 잊지 않고 낀 가져가야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일 얘기는 조용하긴 조용한 것 같아. 네. 이준석 의원은. 다음 주에 한번 이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시그널 나이트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 시그널 나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정치 시그널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